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여자에게 관성은 남성을 뜻하는 육신이며 관성은 이성관계에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국에 관성이 없거나 약하다면 이성과의 관계의 연결성이 약하게 드러나거나 만나더라도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자주 짧게 여러 번 만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관성은 남성에게는 자식이 되는 운성인데요. 남성의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거나 약하게 되면 자녀를 얻는 에너지나 인연이 약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결혼하기 힘든 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양 측면에서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인데요.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이 음양의 필요성에 의합니다. 여성에게 남편복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남편이 벌어오는 역할을 잘해서 부족하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남편과의 의견 충돌 없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라 봅니다. 결혼이 힘든 사주 구성에는 결혼을 해도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사회적 분위기나 주변의 압력, 그리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면서 나도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강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결혼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사주 구성에 따라 결혼이 힘든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힘든 사주 구조를 보면 원국의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죠. 관은 남자, 남편, 애인, 직장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은 남편, 편관은 애인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보통 관이 없다면 남자나 애인이 없다고 해석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관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이 없으면 남편과 인연이 없다, 또는 직장과 인연이 없다, 즉 남편과 직장의 인연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성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복덕을 말하는데요. 무관이라도 결혼해서 남편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복, 남편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거나 남편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을 말하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말도 되며 또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이 적당하거나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남편이나 직장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관을 쓰는 사람은 남편이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엄청나게 내조하고 보좌하려고 노력합니다. 관을 쓰는 사람은 남편이 곧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인데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남편에게 내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이 과다하다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관이 많으면 남편이 여럿 있다고 해석했죠. 하지만 요즘은 달리 읽어야 한다는 것쯤은 아실 텐데요. 관은 일이나 직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녀 평등 시대에서 관을 남자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관이 많은 원국이라면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그 밖의 일도 많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관이 많으면 일이 많은데요. 여기에 식상까지 힘을 받고 있다면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이 많은 여자는 일에 파묻혀 살다가 결혼 시기를 놓쳐 결혼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관이 많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케어하는 식상이 없다면 일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관이나 식상이 음양적으로 너무 양하다면 수오행도 꼭 필요한데요. 위와 같은 사주 구성의 여성이
결혼 정년기에 식상운이 안 들어오면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아예 일에 빠져서 결혼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죠. 관은 많으나 식상이 없는 구조라면 일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없는 사주는 결혼해서 빠른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성은 엄마의 마음이고 참을성인데 이런 면이 없기 때문에 빠른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성이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일지라도 아이만 바라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성과 식상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인성도 강하다면 당연히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아픔이란 남편의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이지요. 사주가 잘 갖추어진 경우라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속에 응어리진 한마디를 할 텐데요.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이죠. 일지 비겁이거나 일주 주변에 비겁이 많으면 자기 세상에 빠져 역시 결혼이 쉽지 않고요. 음이든 양이든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주라면 역시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왼쪽 명식은 묘월 신축일주 여명으로 식상생재가 돼야 하는 사주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인데요. 사주에 특정 오행이 많다는 것은 그 오행이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 많이 작용할 확률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 특정 오행이 없다는 것은 없는 오행에 대한 부실함과 공허함이 많이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의 상관이 발달해서 내가 가진 자격증 인성으로 입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중개, 선생님, 컨설팅의 뜻이 있겠고, 한편 어려서부터 식상과 관성운으로 흘러 일찍 연애하여 결혼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배우자 복은 크지 않게 보입니다. 사주에 화라는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관운이 일찍 들어와 연애하고 결혼까지는 하겠지만 화운이 끝나게 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오른쪽 명식은 수월에 태어난 무술일주 여명인데요. 수월에 수기운이 하나도 없어 목기운인 관을 키우기가 좋지 않아 보이고, 연간의 을목 정관은 주변이 온통 화토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을목이 자라지 못하는 조건이므로 관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연간의 을목은 사화 속의 경금식신과 합으로 엮여 나의 정관임이 확실한데요. 배우자와의 문제 또는 나의 경제 활동이 중단, 지연, 지체 현상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월지 사술 원진과 월일지 술술이 모여 자형을 이루는 가운데 대운도 경인 신묘운으로 흘러 부부간의 문제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신묘대운이었을 때에는 천간이 병신합으로 편인과 상관이 엮이는데요. 상관을 합거했다고 좋은 운이라고 통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